저는 상담소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상담을 해요. 상담소에 오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 불행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런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 지혜라고 그래서 4가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 첫 번째로 의구심을 갖고 생각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그럴까? 의심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버지니아 울프라는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유명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한 학자예요. 캠브리지 대학을 방문해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좀 보려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수위가 딱 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당신이 여기 들어와서 책을 보려면 남자 동료와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소개장을 써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저지를 당했어요. 그 당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에이, 어쩔 수 없어. 내가 여자니까 할 수 없다. 뭐 이 정도 생각할 텐데 이 울프의 다른 점은 뭐였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도서관의 입장이 허용이 안 되다니. 나같이 똑똑한 여자가 나는 이렇게 훌륭한 책도 많이 썼는데 왜 나는 도서관의 입장이 안 된다고 하지? 도서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또는 도서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여성들의 평등, 인권 문제에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불편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부당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또 남들처럼 그냥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남들처럼 그냥 사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가 얼마나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사건이 있어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겪었어요. 수용소에 끌려가고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처참하게 죽은 이런 학살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이제 전범 재판을 하면서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재판들이 벌어졌고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아이 이만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잡아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도덕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 학살에 책임을 묻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정치학자예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아이히만의 태도나 그런 정신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아이히만의 죄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나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성찰하지 않은 바로 그 아무 생각이 없는 행동이 중대한 범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내려요. 행복한 삶을 위한 2번째 지혜는 세상엔 당연한 것은 없다.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사는 부부들의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많을수록 불행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늦은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마중 나오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부부들은 아내가 위험한데 마중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하는 반면 불행한 부부의 그 아내가 어떤 반응을 하면 아니 이렇게 위험한 밤길인데 남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안 해주면 오히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친절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호의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움이 없어요. 오히려 안 해주면 실망하고 상대방을 원망해요. 반대로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늘 호의와 감사와 기쁨의 어떤 선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로 가치 있고 고귀한 일 하기예요. 우리는 다 내 욕구를 충족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을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거. 9.11 테러, 미국에서 있었던 저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테러로 큰 어려움을 겪었었죠. 이 일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많이 시달렸어요. 테러를 이 상황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피해를 입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나도 이렇게 피해를 입고 목격자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현장에 남아서 자기를 이렇게 추스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빨리 회복됐어요. PTSD 발병률도 상당히 낮았어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면 그거와 더불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가능성, 잠재력을 이렇게 끌어내고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 상처만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되고 고귀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로 함께 연대하기를 이렇게 꼽았어요. 내 가치관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려면 혼자서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인터넷에 이제 이 모임이 있는 거예요. 모임 이름이 작은 차를 사랑하는 큰 사람들. 그 경차를 타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으로 모임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겪었던 기분 나빴던 야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어 하면서 막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하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지지도 하고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요. 이렇게 차를 몰고 떼달리기 하고 좋은 데 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고 내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함께 할 때 그런 것들이 훨씬 쉽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인생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지혜를 내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